KF-21 양산 1호기 공개 난리난 사우디. KF-21 전투기 30조 원 우선 투자 협상. 한국 결단 내리자 태도 돌변한 있니?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양산 물량이 40대로 확정됐다. 이에 오는 6월까지 20대에 대한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대공 무장 검증 시험 등을 거쳐 내년 초 나머지 양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이 맡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제160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양산 물량은 40대로 계획됐으나 지난해 11월 한국국방연구원, KIDA 초도 양산 물량을 20대로 감축하라는 내용의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라 올해 양산 물량이 20대로 확정됐다.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 미사일과 능동 이상 배열, SA, 레이더의 연계, 검증 시험 등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며 초도 양산 물량 축소를 권고한 것이다. 이에 방사청은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유지하는 대신 20대를 우선 계약하고 무장 검증 시험 이후 계약하는 D10-20 향상 계획을 마련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대공 유도탄과 S 레이더의 연결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기라며 오는 6월까지 검증 시험을 완료하고 KIDA,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내년 2월까지 잔여 20대에 대한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양산해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공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초도 생산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방사청은 2032년까지 추가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를 인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함대 지탄도 유도탄 국내 개발 관련 기본계획 심의 의결과 함께 F-15K 성능 개량 사업의 구매 계획이 확정됐다. 함정에서 지상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함대 지탄도 유도탄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관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6,800억 원이 투입된다. F-15K 성능 개량은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한 레이더 등 핵심 구성품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3조 8,900억 원이 투입된다. K2 전차 K9 자주포 대량 생산으로 가성비 최고 베스트셀러.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을 주로 수출하던 나라였다. 그런데 이에서 3년 전부터 방산이란 새 수출품이 무대에 나섰다. 수주액 기준 방산 수출은 2010에서 2020년 한 해 20억에서 30억 달러대에서 2022에서 2023년 연평균 150억 달러로 급증했다. 올해는 200억 달러가 목표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레드백 장갑차, P-50 경공격기 등이 수출 베스트셀러다. 장원준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 지상전 장비 내수 규모가 큰데 이는 많이 생산한 만큼 원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를 불러왔다고 했다. 장 박사는 글로벌 방산 1위 미국은 2015년부터 실리콘밸리의 국방혁신단, DIU 등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산이 흡수하고 있다며 K방산도 민간 첨단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수출까지 이어지게 할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장 박사는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내세우며 싱크탱크인 산업연구원의 2011년 연구 조직을 만들 때부터 경제산업 측면에서 방위산업을 연구해왔다. 한국산 전차, 장갑차, 다연장 로켓 등의 가격은 비슷한 성능의 선진국 제품 대비 절반이나 3분의 1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 지상전 장비 내수 규모가 크다. 많이 생산한 만큼 원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우리는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을 수천 대 보유하고 있다. 반면 독일 전차는 네이싱카처럼 몇 대씩 주문 생산하니 비쌀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폴란드의 K2 전차를 3년 만에 180대 공급할 수 있는데 독일은 10년이 걸려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우리 군에 납품하려면 가혹한 시험 평가 조건을 통과해야 해 성능도 좋다. 그러니 해외에서 가성비 좋다는 말을 듣는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목표로 방산을 태동시켰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ARD를 만들어 무기 국산화 연구 개발을 전담하게 했다. 특히 방산을 중화공업과 연계해 경제개발 계획의 일부로 발전시켰다. 정부가 분야별로 복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해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도 했다. 군에 납품하면 기본 30년은 쓴다고 본다. 30년 넘게 사용하려면 중간에 수리나 정비를 해야 한다. 계속 우리 제품을 쓰게 만드는 록인, 락인, 즉 잠금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방산은 단순히 수출 수주액만 봐선 안 된다. 100억 원어치 수출하면 200억에서 300억 원 가치가 수리, 정비 등으로 30에서 50년간 추가로 생긴다. 제품 가격은 전체 수익의 30%쯤이다. 우선 팔아놓고 그 다음 긴 기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 러시아가 세계 무기 수출 2위를 유지했다. 시장 점유율은 20% 이상이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 점유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집트, 인도, 베트남, 중동 등 러시아의 주력 수출국이 수입처를 바꾸고 있다. 미국, 유럽 제재로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틈을 프랑스와 한국, 튀르키예 등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한국 방산은 최근 3년간 380억 달러를 수주했다. 올 들어 약 90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연내 폴란드, 루마니아 등서 100억에서 110억 달러쯤 더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유지가 더 중요한데 세계 주요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조사해보니 K방산은 30여 나라에서 1200억 달러 이상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30년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다. 러우 전쟁, 중동 불안 등이 완화돼도 신냉전 시대엔 미국, 나토,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안보 불안이 높은 동북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방산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세계 방산 시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한다. 전차, 전투기, 전함 등 무기체계 완제품 위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미국,
프랑스가 방산 강국이지만 기업 수준으로 더 내려가면 미국은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러먼 등이 있고 프랑스는 다소, 탈레스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은 대기업들이 방산 수출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만 있을 순 없다. K방산 생태계를 위해 방산 중소기업 육성은 필수다. 러우 전쟁 등을 계기로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선 드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핵이나 미사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드론이 필요하냐는 반론이 많았다. 여기에 엔진, 배터리 등 핵심 기술력 부족과 반복적 감사 등도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드론을 매우 중요한 전쟁 수단 중 하나로 놓고 전문 업체를 선정해 핵심 부품 등에 투자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이 국방혁신단을 2015년 실리콘밸리에 만들어 첨단 기술을 국방에 빠르게 접목했듯이 우리도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AI, 인공지능, 드론 등 분야에서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부문이 빨리 받아들일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최근 처음으로 국가방위 산업 전략서 NDS를 만들었다. 탄력적 공급망, 인력 양성, 유연한 무기 획득, 경제 안보 강화 등 4가지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우리도 K방산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민간 스타트업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장원준 박사는 미국은 AI, 인공지능, 드론 등의 분야에서 일어난 스타트업 혁신을 방산에서 받아들이기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종전에 15에서 20년 걸리던 무기 개발을 불과 1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가 2015년 실리콘밸리에 세운 국방혁신단 DIO는 민간 테크 스타트업과 미 국방부를 연계하고 있다. 방위 계약 실적이 없던 민간 스타트업들이 전통적 무기 획득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방산 제품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트업이 5페이지 내외 약식 제안서를 DIO에 내는 것만으로 2~3개월 내에 계약이 이뤄진다. 계약 후 2년 안에 시제품을 개발해 시험 평가를 통과하면 양산 계약까지 이뤄진다. 통상 무기 개발에 15에서 20년 걸렸는데 1에서 2년 안에 시제품을 만들고 괜찮으면 곧바로 양산하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DIO는 2016에서 2023년 민간 기업에서 제안서 6,628건을 접수했고 450건은 신속 시제품 개발 사업으로 계약했다. 이 중 69건의 시제품 개발이 완료됐고 62건은 후속 양산 사업 계약이 체결됐다. 최근 기업 가치 140억 달러, 약 18조 8,8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안드릴 같은 회사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곳이다. 드론 방어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회사다. 미국 최고 방산 AI 기업으로 꼽히는 펠런티어도 마찬가지다. AI, 첨단 통신, 자율주행 드론, 우주 기술 등을 적용해서 방산을 무인화, 스마트화하는 게 새롭고 중요한 트렌드다. 미국에선 이런 분야에서 많은 방산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도 미국을 뒤따라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우리도 신속 소요와 신속 시범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AI 센터 등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우크라이나와 같은 절박감이 부족하다. 아직 초기 단계고 답답한 측면이 있다.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공군대학원 FIT에서 군수관리학 석사학위,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장 박사는 2011년 산업연구원 내 방위산업팀 창설 멤버다. 장 박사는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등을 거쳤고 한국혁신학회 감사,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 크지스 개건연구원을 지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제품 한 개당 생산 비용이 낮아져 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제품 하나당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가 낮아지면 가격도 낮출 수 있다.